자, 반갑습니다. 음, 오늘 청동기의 보급은 저번 시간에 했고, 오늘은 청동기 보급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그러니까 단어는 청동기의 보급인데, 16쪽, 17쪽에 가면 이제 고조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고조선에 대해서 오늘 좀 배워보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고조선의 생활 모습을 이제 추론해 보겠습니다. 우리 고조선에 대해서는 기록이 아주 단편적으로 조금씩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록에 남아있는 것도 있고 또 출토되는 유물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고조선의 사회가 어땠는지 조금 추측하고 있는데 오늘 한번 그 다음 거 고조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청동기 시대 배웠죠? 우리 가장 핵심은 계급의 발생입니다. 그래서 계급 그리고 지배하는 사람, 명령하는 사람 이런 권력이라는 것이 탄생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만 구체화되면 이제 국가라는 것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 청동기 시대가 되면 국가라는 것이 점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권력을 보여주는 게 그 지배자의 무덤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게 바로 이 피라미드. 이런 거대한 무덤을 지었다라는 거는 그만큼 많은 사람을 동원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 사회가 복잡하고 권력자의 그 권력이 강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는 이런 고인돌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청동기 시대의 그 지배자의 권위를 보여주는 것이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 4대 문명처럼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청동기 시대 국가 형성되는 게 그게 바로 고조선입니다. 고조선. 우리가 보통 이렇게 고조선이라는 말로 부르고 있는데 원래 정식 나라 명칭은 조선입니다. 근데 이제 조선이라고 부르게 되면 우리가 또 나중에 고려 다음이 조선 또 나오죠. 조선이 두 개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성계가 세운 조선과 이 단군 할아버지의 조선을 나라 이름이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군 할아버지가 세운 조선은 우리가 따로 옛 고자를 붙여서 고조선이라는 말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 나라 명칭은 조선이고 우리는 흔히 고조선이라는 말로 부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고조선이 정식 나라 명칭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고조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고조선은 기록에는 2333년 기원전 2333년에 만들어졌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사실 뭐 이 기록이 그렇게 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기록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이제 이 기원전 2333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너희가 역사 공부하다 보면 BC라는 말, 선생님 방금 기원전이라고 표현했죠? BC라는 말과 기원전이라는 말 똑같은 말인데 이 BC에 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2333년 그게 바로 한국말로 하면 기원전이죠. 그 다음에 기원 후 우리가 지금 기원 후 2024년이죠. AD라고 표현합니다. AD. 그래서 그런 줄임말도 여러분이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BC 2333 하면 기원전 2333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국가이고 이 나라의 지배자를 이제 단군 왕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단군 왕검. 자, 근데 이 단군 왕검은 어떤 우리 단군 할아버지 하죠? 이거는 사람 이름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이 단군이라는 거는 제사장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어떤 직위입니다. 직위. 그 다음에 왕검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왕검은 정치적 지배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 단어로 단군 왕검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 사회는 제사장과 정치적 지배자가 제사장이 정치적 지배자를 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지배자를 가리키는 용어를 통해서 볼 때 이 사회는 재정일치 사회, 우리 좀 더 어려운 말로 제사장과 정치적 지배자가 동일한 인물이다. 이런 사회를 재정일치 사회라고 부릅니다. 이 용어 여러분이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고조선의 건국 신화, 건국 설화 여러분이 다 들어봤죠. 뭐 곰과 호랑이가 있었고 환웅이 이제 내려오게 되었고
뭐 곰이 뭐 쑥과 마늘을 먹고 100일 만에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그 사람이 된 곰이 뭐 환웅과 결혼해서 낳은 사람이 단군 할아버지다. 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여기에 여러분이 단지 이제 재미로만 여겼던 이 이야기에는 많은 역사적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오면 이걸 좀 더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느 정도 영역을 차지했느냐, 이것은 우리가 지금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걸 추측할 수 있게 해주는 다양한 이제 유물들이 있습니다. 이 미송리식 토기, 이거는 여러분 교과서에 안 나옵니다. 시험에도 안 냅니다. 그냥 알아만 두세요. 이런 것들이 있다. 이 토기가 주로 출토되는 지역이 고조선의 영역과 주로 일치합니다. 우리가 추정하는 고조선의 영역과. 그 다음에 이 두 개는 시험에 교과서에 나옵니다. 비파형 동검,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죠? 이 비파형 동검이 출토되는 지역이 고조선의 영역, 추정되는 고조선의 영역과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탁자식 고인돌, 이 두 가지가 주로 고조선의 영역과 일치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출토되는 지역이 고조선의 영역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이제 어떻게 발전해 갔느냐, 우리 이제 그 다음에 청동기 다음이 이제 철기라고 합니다. 철기. 자, 근데 철기 문화에 대해서는 이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배우게 되는데, 이 철기 문화는 그러니까 청동기보다는 좀 더 발전된, 한 단계 더 진보한 기술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제 고조선이 조금씩 철기를 받아들이다가 이 중국에서 위만이라는 인물이 이제 고조선에 와서 이제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고조선의 왕이 이 위만이라는 인물을 크게 환영하면서 정말 좋고 엄청 중용합니다. 중용한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알려나? 엄청 중요한 직책을 맡깁니다. 이 국경 지방을 수비하라는 이제 수비 병력을 주고 그런 직책을 맡깁니다. 근데 이 위만이라는 인물이 그 수비하라고 받은 병력을 가지고 오히려 고조선을 공격해서 이제 이 위만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위만이 왕이 된 고조선을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위만조선이라고 부르는데, 위만조선이라는 말은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이 중간에 지배자가 바뀌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건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위만이라는 인물이 왕이 되면서 이 중국으로부터 철기 문화가 본격적으로 수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국이란 나라가 뭐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과거에는 이 한반도에 우수한 문물들을 전파해주는 가장 선진 국가였고, 이 중국으로부터 이런 철기 문화를 수용하면서 이 위만조선이 크게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위만조선이 어떻게 경제적으로 돈을 벌었느냐, 바로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두 가지 똑같은 한글로는 똑같은 말인데 이제 두 가지 이 한자로 바뀌죠. 예, 중국에 당시 한나라가 있었습니다. 한나라.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박명조 쌤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이 한나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남부에 있었던 나라를 우리가 또 다른 한자로 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한이라는 얘네들의 한자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한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대한민국 할 때 그 한이 어떻게 유래되었느냐, 바로 이때부터 이 한이라는 표현을 우리를 부르는 용어로 사용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고조선이 이 두 세력의 중간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이 고조선은 당시 이 중국에 있는 한나라와 이 한반도 남부에 있었던 이 한이라는 곳을 연결하면서 중개무역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물건을 가지고 중간에서 다시 사서 넘겨서 돈을 받고, 다시 중국에서 오는 물건을 사서 다시 들어와서 이걸 다시 넘겨주면서 돈을 벌고, 이런 식으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나라가 고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명도전이라는, 이거는 당시 중국에서 쓰이던 화폐입니다. 근데 이게 고조선 영역에서 많이 출토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국과의 무역이 활발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유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개무역을 통해서 큰 이득을 벌이고, 이렇게 큰 이득을 벌이다 보니까 중간에서 이 중국의 한나라가
이제 공격을 해오게 됩니다. 이 한나라의 당시 황제가 한무제였고요. 한무제 여러분은 안 배웠다고 우기겠지만 중학교 2학년 때 아마 배웠을 겁니다. 한무제가 고조선을 공격해서 BC 108년, 기원전 108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나라는 여기를 이제 다스리는 이제 한나라 땅이 된 거죠. 한나라의 지방 행정구역을 설치합니다. 군현이라고 하는데 이걸 4개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여기에 설치된 군현을 한사군이라 부릅니다. 한사군. 그래서 이 한사군의 위치는 한반도지만 한반도랑 저기 한반도 넘어 이지만 이제 중국이 다스리는 지역이었죠. 자, 그리고 남아있는 기록들이 뭐가 있냐면 이 고조선의 법이 남아 있습니다. 이 8조 교과서에는 8조법이라고 나오고 8가지 금지하는 법이라고 해서 8조 금법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 중에 8개가 다 남아 있는 건 아니고 3개만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고조선 사람들의 생활상을 유추하게 해주는 이 8조 금법, 우리가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배워볼 텐데 내용들은 뭐가 있냐면 사람을 살해하면 이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살해합니다. 자, 그리고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이제 50만 전이라는 돈을 내거나 아니면 노비가 되거나 이런 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이제 곡식으로 그걸 배상을 해야 된다. 이런 법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고조선 사회가 어떤 사회였는지를 대략적으로 이제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조선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봤고, 이 프레지가 너무 화질이 구린 것 같은데, 일단, 여러분은 이게 프레지가 좋다는 의견이 많아가지고, 프레지로 계속 하고 있는데, 따로 의견 있는 사람은 쌤한테 와서 말하면 또 쌤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끝!